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박문영 TV 방송입니다. 2023년 3월 5일 처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여 10개월 정도 지나왔는데 오늘 현재 조회수는 18,593회인데 비하여 구독자 수는 205명뿐이 안됩니다.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구독을 누르면 로그인 하라고 하니까 방법을 몰라 못하신다는 이야기를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그 방법은 직접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 돋보기 누르고 검색창에 박문영 TV 방송을 직접 써 넣으시고 박문영 TV 방송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구독 두 글자를 누르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구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독은 한 번만 누르셔야지 방송이 내용이 바뀌었다고 또 누르면 구독이 취소가 됩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한 번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방송은 경주 최부자 최국선 씨의 역지사지 정신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주 최부자는 역지사지의 정신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을 한 분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뜻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혜택을 받은 것만큼 사회에 대해 책임이나 의무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모험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최국선 씨는 조선 1631년에 태어나 1682년까지 51년을 살면서 덕망으로 가족을 이끌어 12대에 걸쳐 400년간 부를 유지시키며 가문을 이어오게 한 훌륭한 분으로 역사로 기록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도 현 시대에 맞게 자산을 청산하여 사회 및 교육기관에 기부를 많이 하였습니다. 도덕과 상식이 무너져 가고 있는 현 시국으로 볼 때 최부자 최국선 씨의 삶의 교훈을 많이 퍼뜨려서 나라를 이끄시는 고위공직자분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들도 본받아 삶의 지표로 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400년 이상으로 가문을 잘 이끌어온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경주 최부자 최국선 씨의 집 육가훈 육연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육가훈 육연이 12대에 걸쳐서 4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부모 자식으로 이어지는 2대까지도 가문 유지가 어려운데 그 옛날 12대 400년을 이어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가르침과 반드시 실천하는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육가훈 육연은 지금까지 후손들도 실천해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육가훈과 가훈에 따른 몸가짐의 유견을 항목별로 살펴보면은 지켜야 할 육가훈은 첫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가지지 말라. 재물은 상생하기 위함이니 넘치면 나누어라. 재산이 필요 이상으로 넘치면 정신이 썩는다.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그들에게 저리로 식량을 빌려주고 빚도 재촉하지 말라. 재앙이 된다.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즉 돈과 권력 두 가지를 다 가지려 하지 말라. 재앙이 된다. 네 번째로 백리 안에 굶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 하라.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할 수는 없으나 품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람들과 더불어 생존하라. 다섯 번째, 찾아오는 과객은 귀천을 구별하지 말고 후하게 대접을 하여라. 여섯 번째, 가문에 시집온 새색시는 3년 동안 무명옷만 입혀라.
이상은 지켜야 할 6가지 가훈입니다. 다음은 육가훈에 따른 몸가짐, 즉 처신의 유견이 있습니다. 유견의 첫째는 스스로 초연하게 처신하라. 사자성어로는 자체초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났을 때 유연하게 대하라. 사자성어로는 대인유연입니다. 세 번째, 일이 없어 한가할 때 잔잔하고 맑게 있으라. 사자성어로는 무사징연입니다. 여기에 징자는 맑을 징자입니다. 네 번째, 일이 있을 때 과감하게 행동하라. 유사가면입니다. 여기서 감자는 감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뜻을 이뤘을 때 담당하라. 사자성어로는 실의 태연입니다. 이를 실, 거동의, 예의 이자입니다. 클태, 넉넉할 태자입니다. 사자성어로는 실의 태연. 이상 몸가짐, 즉 처신에 대한 6가지 유견입니다. 세부자는 흉년이 들어 식년난이 오면은 오가는 사람들에게 밥이나 죽을 쑤어 거리에서 배부를 하였고, 너무 살림이 어려워하는 사람의 문서를 잡히고 돈을 빌려주면은 잡은 문서는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잡은 문서가 없어도 형편이 되면 갚을 것이고, 못 갚는 사람은 오죽하면 못 갚겠나 싶어 문서를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독촉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작인들도 다른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항상 채부자 집이 품삯을 더 많이 주어 덜 일할 사람들도 몰려들고, 또 논밭 매물 정보를 채부자에게 매수하라고 정보를 준다는 것입니다. 채부자 집이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일할 사람을 많이 뽑게 되니까 채부자 집에서 일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성 이상은 더 챙기지 않는 가훈을 꼭 지켰다고 합니다. 조선 일제강점기 1926년에 스웨덴의 황태자 구스타프 6세와 루이스 황태자비가 결혼을 하면서 신혼여행 중에 조선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구스타프 황태자는 고고학 전공으로 신라시대 고분 발굴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참관해 보려고 조선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해방 후 1950년 6.25 남침 전쟁이 발생하자 스웨덴 국왕은 의료 지원단을 한국 전쟁에 보냅니다. 6.25 전쟁 중에도 스웨덴 참전단 간호장교들이 1951년 경주 채부잣집을 방문을 합니다. 스웨덴 왕실은 일제강점기 시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여성의 내실을 자세히 보지를 못했으니 여성 간호장교들이 가서 여성의 처소도 자세히 보고 촬영까지 하여 보고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총탄이 난무하는 6.25 전쟁 중인데도 스웨덴 참전단 여성 간호장교들이 경주 채부잣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경주 채부잣집은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잘 접대하고 갈 때는 노잣돈이라도 하라고 촌지를 꼭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후손들이 재산을 영남대학교에 거의 다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후손이 살지만은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손님이 왔다 가면 가문 전통에 의해 잘 대접을 하고 갈 때 촌지를 건네는데 손님들이 받아야 될지 난처한 행동을 하면 우리 집 400년 전통이니 받으시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부자와 졸부의 차이는 그들의 삶에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채부자 집안에는 보통 집안과 다른 철학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범사함과 절제가 있고 밖으로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까지도 보살펴주는 마음은 천사의 마음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론은
누구나 다 아는 이론이지만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나라를 이끄시는 고위공직자는 물론 국민 여러분들도 역지사지의 배려 정신을 실천하여 아름다운 우리나라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